10번 잘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만 보시고 잘 되시는 분들은 계속 문제를 푸세요.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f1이죠.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다. 1을 대입하는 게 제일 만만해요. 그다음에 2로 나눈 나머지는 f2인데, 그래서 요게 이제 1이라는 식이고요. 2로 나눈 나머지는 2를 대입하는 거니까, 자, 2의 3승은 8이죠. 2의 제곱은 4죠. 4 곱하기 a. 그 다음에 2 곱하기 b 플러스 2. 자, 그 녀석이 2일 때 이렇게 a, b에 관련된 두 개씩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저 위식부터 정리해주면 a 플러스 b는 두 개 더한 3을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은 4a 플러스 2b가 여기 10인데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 양변에 4로 나누면. 그래서 이 두 식 간에 연립을 해주시면 a, b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아래식에서 윗식을 빼면은 여기는 a만 남게 되겠고요. b는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2 나오게 되고요.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은 b는 0이 나오게 됩니다. 2번입니다.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다음을 갚아야 하라.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자, fx를 결국에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fx가 이렇게 생긴 식이다. 어, 나머지 정리로 저걸 먼저 표현해주면 f2는 오라는 뜻이고요. f-1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fx를 이번에는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2차식이 나왔을 때는 지금 방금 계속 적용했던 나머지 정리를 적용하지 못하고, 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자, 몫을 qx라고 할게요. 자, 그럼 나머지가 몇 차가 나올까요? 숫자가 좀 늘었나요? 네. 2차식이거든요. 나머지가 몇 차식이 나올까요? 오케이, 정확했습니다. 그럼 1차식 이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오, 훌륭합니다. ax 플러스 b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f2는 알고 있기 때문에 f-1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각각 대입을 해주시면은 이 미정 개수를 알 수가 있겠죠. f2는 여기가 날라가고 2a 플러스 b가 남게 되죠. 근데 걔가 몇이다? 5다. f-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그게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a, b 값을 구할 수 있는 연립 방정식이 되겠죠? 변변히 빼주시면은 위에서 아래 걸 빼줄게요. b는 사라지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3a가 여기서도 똑같이 6 이렇게 되니까 a는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 이렇게. 자, 그러면 a가 2예요. 이거 넘겨주시면 5 빼기 4니까 b는 1이 나오겠죠. 어.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나머지가 그냥 r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x로 이루어진 식이야. 그래서 rx라고 할게요. rx가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자, 이번에 이제 요거 2번은 1번이었고요. 몫이 x-1의 제곱식일 때 x-3은 나는 나머지를 구하여라. 네. 자, 이번에는 fx가 몫이 요거래요. fx.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연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몫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려준 거예요.
이 녀석이 뭐라고 알려줬느냐? x제곱 마이너스 2x. 즉,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게 qx래요.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때 이제 나머지를 구하여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래서 2의 곱셈을 구해보시면 f 몇을 구하는 거예요? 3을 구하면 되겠죠. f3은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3 빼기 2는 1이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1은 4죠. 자, 4 곱하기 그 다음에 3 빼기 1은 2죠. 2의 제곱이니까 또 4예요. 그 다음에 이제 RX에다가 여기다 또 이제 3을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7입니다. 네, 이렇게 QX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23이 나오게 되겠죠. 자, 아래 유사한 발전 문제를 하나 더 해볼게요. 74번입니다. 자, 주어진 조건대로 써볼게요. fx라는 녀석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그 인수분해해서 써보시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요걸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가 있고 그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5래요. 자, 이번에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자, 여러분들 힘드세요? 자, 조금만 힘내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네. 여기 예제까지만 보고 우리 잠깐만 좀 쉬었다 할게요. 네. 클리닉 하실 때도 1시간 하시면 10분 쉬세요. 네. 너무 지쳐 보이시는데?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x-2에 x 플러스 1. 자, 또 다른 몫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때 나머지가 3x-2잖아요. 여기 3x-2.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변덕이 생겼어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그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다른 걸로 나눴으니까 다른 종류의 몫이 나오겠죠? 그때 나머지가 구하여라. ax 플러스 b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내가 2를 대입했을 때 값을 알아야 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3은 여기서 구하고요. 2는 여기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f 마이너스 3은 가장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F2는 가운데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4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한번 구해보죠. F-3은 요거 통째로 날라가죠. 0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b인데 얘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F2는 여기 통째로 날라가죠. 얘가 0이라서 2a 플러스 b인데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 거예요. 그게 4다. 요거 두 개 사이에 연립방정식 해주시면 되죠. 아래식에서 윗식을 빼줘 볼게요. b 빼기 b는 사라지고요. 2a 빼기 3은 플러스가 돼서 5a가 나와요. 얘는 4 빼기 1이니까 마마뿔 돼서 5가 나와요. 따라서 a는 1이 나오게 됩니다. a가 1이면 요게 2니까 넘겨주면은 b는 2가 나오게 돼요.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우리 3, 4, 5번입니다. 이게 좀 되게 답답한 게 여러분들 지금 컨디션이 좀 풀 컨디션이 되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수학상을 개강을 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풀 텐션으로 하더라도 이제 이 마플을 한 번을 딱 바깥으로 보는 그 정도인데 그 진도가 안 그래도 느린데 이렇게 좀 컨디션 난조가 있으면은 음, 좀 곤란해요.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좀 처음으로 들으면 안 좋은 말씀인데, 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그냥 수학이 절반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예체능으로 빠질 거 아니면은, 그 예체능으로 빠지더라도 수학을 버리시면 좀 선택의 폭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완전 극예체능인데, 선택의 폭을 어느 정도 제한할 거다. 그러면 수학을 안 해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택의 폭이 좁아지겠고, 그게 아니라 인제 일반 계열이라면은 수학을 버리시면은 그냥 대학 입시가 아예 그냥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도 수학 자체가 안 중요했던 건 아닌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사실상 2015 교육과정은 그냥 거의 수학이 과반으로 가는 그런 입시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영어는 이제 수능 반영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공부 시간이 10 시간이면 수학에 최소 5 시간을 쏟아부어도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 막 사회 예습하고 과학 예습하고 영어 예습하고 그 중학교 때처럼 그렇게 평균 따려고 하시면은 나중에 대학 갈 때 그 대학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대학에서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네.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FE. 자, 나머지가 -3 이고 G2는 5 이다. 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금 GX하고 FX를 이제 더한 형태를 구하고 있죠. 여기 더했어도 똑같습니다. x-2를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냥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달라질 게 없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인제 -3 이고 얘가 5 이기 때문에 15 에다가 6 이니까 답이 9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 식이 fx 더하기 gx 형태로 바뀌었어도 x-2로 나눠서 나누는 나머지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그 상황 자체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 오른쪽 검산식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그다음에 x제곱 빼기 4로 나눈 나머지. 자, 이번에는 1 차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좀 써 주셔야 됩니다. x-2, x 플러스 2 몫이 qx. 어 1 차식일 때만 저렇게 간결하게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있었고, 요거는 3x 플러스 2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gx는 또 인제 저 인수분해한 거예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다른 종류의 목 q1x가 나올 거고요. x 마이너스 3 이다. 이렇게. 자, 근데 정작 구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합성함수 형태의 모양입니다. 뒤에 2x 마이너스 5를 이거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자 보세요. 딱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어떤 식이 있는 형태를 합성함수 형태라고 하는데, 또 합성함수의 형태가 나왔다 하더라도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3을 대입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x 3을 대입하면은 f2가 되겠고요. 3을 대입하면은 g1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네, 스몰 x에다가 3을 대입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합성함수가 됐을 때, 합성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절차가 한번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x가 3일 때, 스몰 x가 3이에요. 그때 인제 x-1이라는 함수는 1을 빼니까 2가 되겠죠. 그거를 다시 인제 f에다가 대입한 게 어 요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합성함수라는 거는 원래는 요렇게 갔던 절차를 이 중간 다리를 한번 그냥 놓은 거랑 똑같아요. 음. 자, 그렇다 보니 그 fx라는 식에서 x 자리 대신에 x-1을 넣은 것도 결국에 인제 어떤 모양의 식이 될 거고, 아까 위 식에서 말한 것처럼 스몰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 여기서는 인제 3을 대입하는 상황이 합성함수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 합성함수를 통해서 나온 식도 어떤 x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어 나누는 방법이 달라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식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었든 뭐 3x 3승 5x 제곱 이렇게 식이 바뀌었든
나눌 때는 나머지 정리를 쓰는 방법이 바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 나누는 대상이 바뀐다고 해서 그 나누는 방식이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괜히 저런 설정에 쫄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담백하게 x-3 으로 나눴다? 그러면 스몰 x에다가 3만 대입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럼 F2를 구해 볼까요? 자 F2는 요거 싹 다 날라가고 3 곱하기 2 더하기 저거니까 8 이겠죠? 그다음에 G1을 구해 볼게요. G1을 구하시면 요게 싹 다 날라가고 0 곱하기가 하나 있으면 몇을 곱해도 무조건 0 이잖아요. 그래서 0이 돼서 날라가고 여기 x 빼기 3 이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8하고 마이너스 2 답이 6이 나오겠죠. 자 이거 비슷한 거 하나만 더 해 볼게요. 3 번에 2 번. 어. fx를 x제곱 빼기 4 저거를 인수분해해서 써 볼게요.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아 이거 미안해요. 방금 한 거구나. 네 미안합니다. 아래에 있는 발전 문제를 해 볼게요. 77 번요. 역시 또 요렇게 x가 있어야 할 자리에 2x-5라는 어떤 식이 들어가 있는 합성함수의 형태입니다. 식이 저렇게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나머지 정리 계산 방식은 바뀌지 않는다가 포인트예요. 어. 자, x 플러스 2 곱하기 fx를 x 마이너스 자 지금 여기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네. 여기까지 표현을 요렇게 썼습니다. 양변에다가 x에다가 뭘 대입해 보고 싶나요? 1을 대입해 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1을 대입하면은 3f1 은 3이 나오게 되죠? 자 어떤가요? 식이 이렇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일이 바뀌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저런 설정 때문에 '뭐야? 뭐 내가 해야 되는 방식도 바뀐 거 아니야?' 아니에요. 똑같이 고대로 스몰 x의 설정은 그대로. 따라서 f1은 예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 식에서도 그게 나오게 되는데요. 2x 빼기 3 f 2x 빼기 5를 x-2로 나눴을 때 윗식이란 다른 종류의 몫인 q1x가 나오게 되고 그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 자 원래는 이렇게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씁니다. 그냥 스몰 x에다 그냥 대입을 때려요. 이렇게 써준 이유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x에다가 몇을 대입하고 싶니? 2를 대입하고 싶잖아. 왜냐면 q1x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얘가 날아가기 위해서. 음. 자 그러면은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요거 1 이겠고 얘는 f-1이 인제 마이너스 7일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내가 지금 왼쪽에서 무슨 짓을 했나요? x에다가 2를 대입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합성함수로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됐을지라도 우리가 하던 거 그거는 안 바뀌어요. 하던 게 뭔데? 그 제수를 0 으로 하는 x에다가 2를 고스란히 대입하는 거. 네, 똑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그 파이널 그 fx를 자 내가 이것저것 바꿔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걸로 나눴을 때 또 다른 몫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그 rx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2 차식으로 이번에 영훈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2 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 차가 나오죠? 2 차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 차가 나와요? 1 차 이하. 나머지가 더 작아야 된다. 네. 아이고 졸려라. 어. ax 플러스 b 요렇게요.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무슨 짓 해 보고 싶어요? 1 Q2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1을 대입하고 한 번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오케이. 자 1을 대입하면은 이거 1 나오죠? 얘 때문에. 요거 날라가고요. a 플러스 b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세요. 요거 날라가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몇이었어? 마이너스 7이었잖아. 자 변변에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할 때? 더하시면 되죠. 더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6이고 요거 2b예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 나오죠. b가 마이너스 3을 넘겨주면 a는 4가 나오겠죠? 네. 요렇게 a, b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생긴 게 무섭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하던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된다가 주제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네.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일단 4 번까지는 좀 봐 보시죠. 4 번까지. 아이고 자 여러분들 우리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아침에 도시락을 싸워 주던가 엄마가 또 기억 하시나? 그냥 간단히 먹을 거 싸서 학원에서 드시고 학원에서 차라리 쉬세요. 저 학원 조용하잖아. 조용하니까 여기 강의실 하나 인제 수전 잡고 그냥 이렇게 다리 올리고 그렇게 해서 좀 휴식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추운데 막 돌아다녀서 또 인제 식당 아줌마가 또 "아이고 어떡하지? 재료가 떨어졌네." 이렇게 이러면 또 '아 지금 좀 학원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요런 상황이 생기니까 또 밖에서는 비싸잖아요. 요즘 물가가 좀 비싸요. 네. 되게 비싸죠? 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은 이런 말을 싫어하시겠지만 네 우리 집에서 뭐 유부초밥 같은 거 우리 간단하게 할 줄 알잖아요. 보시나요? 네. 좀 써주시면 편하니까. 네. 네 4 번에 1번 보시죠. FS를 X 마 자 그래서 지금 검산식 형태의 모양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몫이 QX고 나머지가 6 이다. 자 제가 검산식 옳게 썼죠. 그다음에 근데 QX를 갖고 무슨 짓을 할 거래요. QX를 X-2로 나눴을 때 어떤 새로운 또 인제 Q 다시 X가 나오고 나머지가 3 이다. 자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Q2가 3 이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이대로 그냥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저걸 보여줘야 돼서. 자 그럼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f2는 마이너스 q2 플러스 6 이죠. 어. 선생님 여기가 안 지워졌어요. 알려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3 이니까 마이너스 3 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1 번이었고요. 네 2번 보겠습니다. 음. 이번에 fx를 또 검산식을 예쁘게 써 볼게요. 자 x제곱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어 나머지가 2x 플러스 3 이래. 더 스토리에 맞게 검산식 잘 썼죠? 근데 이번에는 누구로 나눠 볼 거냐면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인수분해했어요. 이걸 나눠 볼 거래. 그때 나머지는 인제 x 마이너스 1 이래요. 요렇게. 자 이때 그 qx 요 녀석 말하는 겁니다. 자 qx를 3 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 말은 요 윗식에다가 몇을 대입하라? 3을 대입하라. 자 F3은 이거 9 빼기 2니깐 7Q3 이죠? 요거 2 곱하기 3 6 9 니까 예 9 인데 자 보세요. fx는 얘도 fx고요. 얘도 fx입니다. 이게 3 이면 이게 쑥 지워지고 여기가 2 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 1 차 방정식을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넘겨 주시면은 마이너스 7 이니까 7Q3이 마이너스 7 이니까 양변을 7로 나눠 주시면은 Q3은 마이너스 1 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원래 한 2-3 페이지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진도가 좀 많이 좀 어 큰일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가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진도가 느린 만큼 대신에 진도 나간 거에 대한 많은 양의 문제풀이 숙제를 여러분들이 해 오시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 뭔가 경각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마치기 전에 잠깐 30 초짜리 얘기를 하고 좀 마쳐 볼게요. 그다음에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똑같이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래요. 나머지가 5 래요. 저 QX 갖고 뭔가 물어볼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좀 풀어서 써 줬습니다. 그다음에 QX를 x-2로 나눴을 때 즉 Q2가 10 이죠? 네 요렇게. 자 그래서 인제 물어보는 게 x-1, x-2로 나누면은 또 다른 종류의 인제 Q가 나올 텐데 그때 나머지가 ax 플러스 b래요. 요렇게. 네. 그래서 A, B를 일단 구해야 저거를 구할 수 있겠죠? 자 A, B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X에다가 몇하고 몇을 집어넣어 보면 좋을까? 너나 내가 Q1X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요 파트가 좀 날아갔으면 좋겠어. 그럼 X에다가 몇과 몇을 넣어보면 좋을까요? 얘가 없어지게끔 1과 2를 넣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1을 대입하면은 자 F1은 5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요거 날라가죠. A 플러스 B입니다. 그다음에 2를 대입하면은 F2는 여기도 보시면은 1 곱하기 Q2 플러스 5 니까 15 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게 날라가고 2A 플러스 B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됐죠. 아래식에서 윗식을 빼주면은 B 빼기 B는 사라지고 2A에서 A를 빼면은 A만 남게 되겠죠. 그게 10 입니다. A에다가 10을 대입해 주시면은 B는 그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B가 마이너스 5고 A는 10 이니까 답이 25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게 인제 마지막 문제였고. 자, 수학은 그 여러분까지의 입시, 여러분들이 2025에 적용을 받는 마지막 그 세대인데요. 얼마만큼 중요하냐? 자, 기본적으로 최대 인제 재작년에 서강대의 경우에는 수학의 그 반영 비율이 47.5% 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좀 높았고요. 수능 성적 말하는 겁니다. 어. 수학은 이제 이과인 미적분을 선택을 할 경우 문과 계열 이과 계열 학과를 갈 때 학교마다 다르지만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 정시에서 반영 비율이 35% 스타트입니다. 35% 보다 조금 높아진 경우도 있고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30% 까지 낮아지는 경우가 있음에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요. 그리고 공부량 자체도 일단 제일 많죠. 내신에서도 인제 영어하고 국어하고 함께 가장 시수가 많아서 그게 높은 그게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런 과목임에 믿어 틀리지 않고요. 어 그리고 수학에서는 특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수능에서의 표준 점수 때문인데 자 국어도 수학과 제법 비슷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단 반영 비율에서 조금 확실히 떨어지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표준 점수가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인제 환산 점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능에서는 영어의 중요성이 진짜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거의 1, 2, 3 등급이 비슷해요. 막 4 등급부터 이제 점수가 팍팍 깎이기 시작해서 70점 이하로 맞는 것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영어에서 3 등급으로 떨어지고 수학이 점수가 뭐 등급이 하나 오른다 그러면은 후자가 훨씬 압도적인 이득입니다.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고 수학의 표준 점수 만점은 어 이게 보통 135점 표준 점수라는 게 좀 낯설 텐데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